남편분은 아내 덕에 일을 안 하고 노신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63세 현중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내 세민의 임원 승진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가 입고 갈 옷을 다려주고 구두도 닦아주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임원까지 되다니 제가 집을 지킨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후배 직원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남편분이시죠? 아, 네. 현중기라고 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 부장님 진짜 대단하시죠? 여자 임원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게요. 남편분은 좋으시겠어요. 능력 있는 아내 덕에 집에서 편히 쉬시고 최고의 팔자 아니에요? 하. 그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편히 쉰다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아내가 출근한 뒤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요리 교실도 다니고 실뜨개도 배워서 집안 곳곳에 제가 뜬 컵받침과 방석 덮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안주를 준비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통화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편히 쉰다고요? 아, 네 뭐. 저는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아내에게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집에서 편히 쉰다고 하더라고. 응?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그랬어. 나도 나름 집에서. 당신 오늘 축하 파티 와서 왜 자꾸 그런 얘기해?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곤해. 집에 가서 쉬자.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나 좀 쉬게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축하할 날인데 같이 얘기 좀 하자. 당신도 피곤하잖아. 내일 얘기하자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싱크대 옆에 걸린 낡은 앞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지색이었던 앞치마는 이제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주머니 부분은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30년. 이 앞치마를 두르고 이 집을 지켰습니다. 오늘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네. 저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러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감성적이 되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한테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아침상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은 그냥 잊자. 그렇게 마음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오전 10시에 약속된 요리 교실로 향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식 요리 강좌인데 벌써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초밥을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세민의 임원 승진 축하 파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응? 아내는 초밥을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세민의 임원 승진 축하 파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응? 아내는 초밥을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미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응, 갈게. 저는 미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2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사람이죠. 어제 와이프 승진 파티 어땠어? 응, 뭐?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미숙이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아챕니다. 아니야. 그냥 나한테는 숨기지 마. 30년을 봤는데. 저는 한숨을 쉬고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 아내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밤새 잠 못 이룬 것까지.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30년 동안 뭐 한 건지 알아? 집안일? 집안일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킨 거야. 와이프가 밖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을 완벽하게 지켜줬기 때문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미숙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치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세상이 뭐가 중요해. 너 자신이 당당하면 되는 거야. 저는 미숙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렸습니다. 요리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서 오늘 저녁에 갈치조림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테이블에 아내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을 두고 갔네. 오늘 필요 없는 건가? 저는 가방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하려다가 문득 가방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현관에 놔둬야겠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정리하려다가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맨 위에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힌 문서가 보였습니다. 제목은 3분기 특별회계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건 아내 회사 기밀 아닌가? 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제부터 아내가 유난히 예민했던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회계 용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차변, 대변, 이월금. 저는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년 대비 30억 증가. 용도 미상? 그리고 그 옆에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자 임세민 부장. 이게 뭐지? 저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정리한 뒤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가방 두고 갔어. 현관에 놔뒀어.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 고마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치를 손질하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았습니다. 응.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구두를 벗고 곧장 방으로 향했습니다. 갈치조림 해놨어. 당신 좋아하는.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아,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내일도 아침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혼자 먹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갈치조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승진을 해서 그런가? 며칠이 지났지만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새벽에 잠꼬대로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알 바가 아니라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찍어둔 서류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서류, 정말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줌마 김영희 씨. 영희 씨는 2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요리 교실에서 가끔 만나곤 하는데 똑 부러지고 세심한 성격이라 동네에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입니다. 혹시 영희 씨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이건 아내 회사 기밀 서류인데 남한테 보여줘도 되는 걸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영희 씨, 옆집이에요. 문이 열리고 영희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준기 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영희 씨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와이프 회사 서류인데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영희 씨가 회계사 하셨으니까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안경을 쓰고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영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기 씨, 이거 왜요? 뭐가 이상해요? 이거 횡령 서류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횡령이요? 여기 봐요. 전년 대비 30억이 용도 미상으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승인자가 영희 씨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임세민 부장, 준기 씨 부인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건 큰일인데요. 혹시 세민 씨가 요즘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너무 예민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럴 만도 하죠. 이런 게 발각되면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희 씨, 저희 와이프가 횡령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 성격 아는데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세민 씨를 엮으려는 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런 일은 종종 있거든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군가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영희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기 씨, 일단 세민 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럼 조금 더 증거를 모아보세요. 혹시 다른 서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몰래 본 거라. 알겠어요. 일단 이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영희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와이프는 내가 지켜야 해. 30년 동안 아내가 저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제가 아내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숙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미숙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와이프가 횡령 혐의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응. 근데 우리 집사람이 했을 리가 없어. 누군가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미숙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나 은행원이었잖아. 30년 동안 금융 업무했어. 이런 서류 보는 거 자신 있어.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30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남편 잃고 혼자 애들 키울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줬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고마워, 미수가. 그런데 준기야,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무슨 정보? 와이프 회사 내부 정보. 누가 와이프를 엮으려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기야, 요리 교실에서 만난 수진이 기억나? 응, 키 큰 아줌마. 맞아. 그 사람 딸이 너네 와이프 회사 경리부에서 일해. 한번 물어볼게. 미숙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숙이야. 너 딸 아직 그 그룹 경리부에서 일하지? 응. 혹시 내 딸한테 임세민 부장 아는지 물어봐 줄래? 응, 좀 급해서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은 미숙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기야, 넌 30년 동안 집안일만 했다고 생각했지? 이거 봐. 너는 사람을 쌓았어. 요리교실, 학부모 모임,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이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맞아. 나한테도 무기가 있었구나.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건 집안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의 돈독한 관계, 요리 교실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인맥들. 미숙이는 휴대폰을 또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 혹시 너네 와이프 회사 청소하는 용역업체 이름 알아? 응? 왜? 내가 그쪽 사장이랑 친해.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청소 아줌마들한테 정보 얻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놀라서 미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청소 아줌마들이? 당연하지. 회사에서 제일 많이 보고 듣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이분들이야말로 정보의 보고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숙아, 너 천재야. 뭐가? 이것도 다 살아온 경험이지. 그날 오후 미숙이는 청소용역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우리는 청소 아줌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청소 아줌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임 부장님 층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임 부장님 주변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청소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 늦은 밤에 강민호 차장님이 임 부장님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강민호 차장? 네. 임 부장님 밑에서 일하는 분인데 제가 야간 청소하러 갔을 때 봤어요. 임 부장님 컴퓨터를 켜고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미숙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죠? 10월 15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딸 생일이라 기억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의 작성 날짜 10월 16일. 이 사람 강민호가 당신 컴퓨터로 서류를 조작한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완전히 무너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는 급히 달려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나 억울해.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아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회사에서 나한테 횡령 혐의를 씌웠어. 30억이 내 명의로.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아무것도. 아내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알아. 당신이 뭘 어떻게 알아? 아내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난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어. 여자라고 무시당하면서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참고 또 참았어. 드디어 임원이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알아냈어. 뭘? 강민호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어. 아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지난 며칠간 미숙이와 함께 조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목격한 것, 서류 작성 날짜, 그리고 강민호가 아내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한 정황까지. 아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30년 동안 쌓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내는 다시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거 당신이 알 바 아니라고. 됐어.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나 사실 무서웠어. 뭐가? 내가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벌고 당신한테 무심하게 굴었잖아. 언젠가 당신이 지쳐서 날 떠날까봐. 바보야. 나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당신이 돈 벌든 안 벌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아내에게 사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강민호가 내부 고발을 했고 이사회에서 아내의 해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아내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큰일 났어. 세민이가 사표 쓰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뭐? 그럼 안 돼. 사표 쓰면 모든 게 끝나.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시간을 벌어. 그리고 우리가 모은 증거를 법정에 내야 해. 저는 둘째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지금 큰일 났어. 내 도움이 필요해. 지민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걸 어떻게 해? 나랑 미숙 아줌마랑 같이 모았어. 지민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왜? 이 서류는 불법 취득이야. 엄마 동의 없이 가방에서 꺼냈잖아. 그리고 청소 아줌마의 증언도 결정적이지 않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증거를 합법적으로 다시 확보해야 돼. 그리고 강민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걸까? 다음 날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호가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이라도 마셔. 됐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 딸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어때? 안 좋아. 아무것도 안 먹고.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죽고 싶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30년 인생이 무너졌는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지우한테 죽고 싶다고 했다며. 아내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애들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믿어줘. 내가 반드시 당신 구할게. 내가 반드시. 하지만 솔직히 저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고 강민호는 이미 승진했고 회사는 아내를 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빠, 응, 아빠, 포기하지 마. 지우야, 아빠도 방법을 모르겠어. 아빠, 내가 도와줄게. 지민이도 도와줄 거야.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아빠랑 엄마 지킬 차례야. 지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 어렸을 때 기억나?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 아빠가 학교 찾아가서 해결해 준 거. 응, 그때 아빠가 그랬어. 포기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제 아빠가 그 말을 실천할 차례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숙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숙아, 우리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무슨 카드?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사람들. 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거야. 미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제가 만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리교실 동료들, 학부모 모임 친구들, 동네 아줌마들, 실뜨개 동호회 사람들. 미수가 이 사람들 중에 언론사, 법조계, 정치권과 연결된 사람들을 찾아보자. 우리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렸습니다. 요리 교실의 한 아줌마는 신문사 기자의 어머니였고 학부모 모임의 한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아내였으며 실뜨개 동호회의 한 회원은 검찰청 직원의 누나였습니다. 저는 각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준기 씨,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준기 씨가 우리 아들 학교 폭력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죠.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며칠 후 저는 미숙이와 함께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민의 소개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모은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약하긴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 제보 형태로 검찰에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시민 제보요? 네. 익명의 시민이 우연히 발견한 정보라고 신고하는 거죠. 그럼 검찰이 다시 조사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청소 아줌마의 증언과 서류 사진을 합법적으로 재발견하는 형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게 필요해.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1인 시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임세민 부장은 무죄입니다. 진짜 범인은 강민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매일 나오네?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저 기자인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기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아내를 뒷바라지한 이야기,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야기, 그리고 강민호의 음모까지. 감동적이네요.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30년 내조왕 남편, 아내 구하기 위해 1인 시위. 기사는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와, 이런 남편이 있다니. 진짜 사랑이네요. 강민호 그 나쁜 놈.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앞에 나와 저와 함께 시위를 했습니다. 임세민 복직하라. 강민호 처벌하라. 회사는 압박을 받았고 검찰은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강민호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됐고 그 안에는 그가 아내의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무죄로 밝혀졌고 회사에 복직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 돌아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내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강민호 사건 이후 회사 윤리를 재정비하는 전사 모임이었고 아내가 그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연단에 선 아내는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일했고 드디어 임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집을 지켜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저를 묵묵히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구해준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 현중기입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기 씨,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지만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떠밀려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 것, 당신의 헌신을 몰라준 것.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번 일도 이겨내지 못했어. 당신은 내 인생의 영웅이야.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한테 잘할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내가 저녁 준비할게. 응? 당신이? 응. 30년 동안 당신만 했으니 이제 나도 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요리 못하잖아. 그럼 배우면 되지. 당신이 가르쳐줘. 집에 도착하자 두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와 지민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저는 두 딸을 안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 넷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서툴게 만든 된장찌개는 짜고 부족했지만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 당신 피곤하잖아. 아니야. 같이 해.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싱크대 옆에 걸린 낡은 앞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제 몸에 맞게 늘어나고 얼룩이 지고 색이 바랜 앞치마. 저는 그 앞치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너랑 함께한 30년. 자랑스러워. 저는 앞치마를 벗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이 앞치마를 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시당하며 두르는 앞치마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두르는 앞치마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정받았구나. 30년 동안 정말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30년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현준기 씨는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킨 준기 씨, 그리고 그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세민 씨. 두 분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